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경매물건 분석 제고 게시판에 있는 점점 산으로 가는 지지 옥션의 권리 분석이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광양시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일단 제가 여기다 내용을 써놨는데 지금까지 내용은 좀 약간 편파적일 수 있습니다. 제가 주로 보는 옥션이 지지 옥션이거든요. 그래서 지지 옥션을 보다 보니까 이상한데? 라고 해서 구독션을 가서 살펴봅니다. 그럼 구독션 제대로 되어 있네 라고 해서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지지 옥션이 안 좋게 보이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쓰는 글에 있어서는. 그런데 정말 지지 옥션이 좋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 이렇게 제 돈을 내고 이렇게 지지 옥션을 보고 있지 않겠죠? 실제로 제 돈을 직접 지불을 하고 지지 옥션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지 옥션에 대해서 쓴다고 해서 지지 옥션을 안 좋게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옥션입니다. 옥션이란 거는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나와 있는 정보, 즉 대법원 사이트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내려받아서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조합해서 정보를 보여주는 곳이 옥션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용자들이 좀 보기 편하게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추가를 하죠. 뭐 등기부라든가 뭐 기타 등등의 정보들을 추가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옥션의 자동 계산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곳이 옥션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각 옥션들마다 약간 차별화를 두게 되고요. 그다음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고 그다음에 권리 분석이 되고 배당표를 짜서 보여주는 것들이 이 비싼 옥션들이 사용하게 되는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목적인 거죠. 그래서 옥션이 없으면 이제는 좀 보기가 힘든 부동산 경매라면 그 어떤 옥션이든지 꼭 하나의 옥션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대부분 경매 사이트는 시간이 지나면 정보가 사라지거든요. 저장을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좀 아무래도 많이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런 수단에도 당연히 군무항은 존재합니다. 지지 옥션에도 항상 본 정보는 내용의 변경 및 임용 오류로 사실과 다를 수 있으므로 면책 조건으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나와 있는 정보가 틀린다 하더라도 지지 옥션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죠.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좀 틀리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일단 먼저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겠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면 최종소유 설정일자 2018년 6월 5일 근저당입니다. 그리고 세입자의 재입신고일자는 2017년 6월 29일. 근저당보다 전입이 빠르죠. 전입이 빠르므로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됩니다. 자, 대항력 있는 세입자는 보증금이 전액 배당받지 못하면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은 낙찰자가 전액 인수를 해야 됩니다.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이라는 거죠. 자, 이 물건은요. 배당요구 정기일이 2019년 11월 1일입니다. 2019년 11월 1일인데 세입자는 정상적으로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2019년 8월 22일이죠. 빠르죠. 정상적으로 배당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비고란을 보시면 2019년 10월 21일 날 배당 요구 취소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즉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취소서도 제출했죠. 자, 배당 요구라는 건 당연히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해야 되고요. 배당 요구 철회라는 것도 당연히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만약에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배당 요구를 했는데 이 이후에 예를 들어 11월 02일 날 배당 요구를 취소를 했다. 철회를 했다. 그러면 배당 요구 취소 안 한 걸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즉 배당 요구 한 걸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상황인데 지지 옥션의 권리 분석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상 배당액이 돼 있고 일부 인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보증금 2억 2천 중에 1억 5천 8백 정도가 예상이 배당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약 한 6, 7천만 원 정도가 인수사항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들이 아마도 제가 저 단어를 쓰는 데 있어서 계속 저도 왔다 갔다 쓰긴 했지만 아마도 배당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배당 요구 철회서를 제출한다라고 표시가 돼 있었다면 아마도 인지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취소서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지지 옥션에 자동 계산된 데서는 아무래도 이 부분이 계산을 체크를 빠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철회서를 쓰면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또 하나 있습니다. 특수 권리 분석을 해가지고 지지 옥션 주관적인 권리 분석으로 사람이 권리 분석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분석일자가 20년 2월 4일 날 이미 철회서가 제출된 이후에
이렇게 권리 분석을 했는데요. 좀 이렇게 사람이 직접 보고 이렇게 글씨를 씀으로 인해서 특수 권리 분석이라는 걸 했는데 왜 이렇게 잘못된 분석이 됐을까? 여기도 보시면 인수하는 보증금은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라고 이렇게 써있죠. 사람이 보고도 이렇게 권리 분석을 한 거죠. 또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그거는 매각 물권 명세서를 보면 좀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매각 물권 명세서는 모든 매각 물권 명세서는 이렇게 작성 일자라는 게 써있습니다. 2020년 6월 25일이죠. 위에서 봐도 됩니다. 여기 써있죠, 여기. 2020년 6월 25일. 2020년 6월 25일 날 이 매각 물권 명세서를 작성해서 올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분석 일자가 2020년 2월 24일로 이 매각 물권 명세서가 바뀌기 전에 분석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 특수 권리 분석을 할 때는 매각 물권 명세서가 작성이 다시 새로 변경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변경된 걸로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제 개의 측으로는 이게 아마 없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중에 추가가 되지 않았을까. 이게 만약에 없었다면 이것만 봐서는 정상적으로 배당 요구를 했으므로 전액 배당된 걸로 보이잖아요. 이억이천에 대해서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추가가 된 게 아닐까 좀 추측을 해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 보시면 문건 처리 내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건 처리 내역. 그래서 법원에 들어오는 서류 나가는 서류들을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다시피 2019년 10월 21일 날 이미 배당 요구 처리서가 제출이 되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봤다라면 또는 지지옥션 그 자동 권리 분석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이 처리라는 단어를 이 접수 내역에서 이 부분을 인지를 했다라면 인지를 해서 자동 계산이 됐다면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예상 배당액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른 것보다 경매에서는 인수상이 제일 무섭습니다. 낙찰을 받고 나니 커다란 인수상이 있다면 정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권리 분석보다 저는 이런 인수상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중하게 프로그래밍을 좀 많이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좀 많은 부분들을 좀 집어넣어서 꼭 빠지는 실수가 없도록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제가 구독존을 살펴봤습니다. 구독존에서는 전액 매수인 인수, 대항력인 임차이므로 배당 요구 종길 이전에 처리제 요청을 했으므로 보증금 전액을 인수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구독시에는 정확히 표시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옥션은 권리 분석은 이 부분만 보고 구독시이 좋다라고 뭐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당연히 지지옥션이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구독션에 대해서나 지지옥션에 대해서나 정확히 권리 분석은 본인이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만 보고도 이 매각 물권 명세서만 보고도 배당 요구 했는데 취소서가 제출되었으므로 2억 2천 전액 인수이네. 그러므로 아주 많이 유찰돼야 되네. 라고 권리 분석을 꼭 직접 하실 수 있어야지 옥션만 보고 권리 분석하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므로 옥션만 보고 경매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난다는 걸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